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던 날 친구를 알게 됐고 우연히도 사랑이란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하고 그러다 아픈 이별을 하고 마음이 아파 몇 날 며칠을 울던 내가 어느새 키 큰 어른이 되어 험난한 세상을 겪어보니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 평범한 사람과 사랑하게 됐고 눈물겨웠었던 정원을 받고 결혼식 하던 날 눈물 짓고 있는 내 부모님 어느새 많이 늙으셨네.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날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그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옛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니 많이도 변했구나. 할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날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그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옛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옛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나 후회는 없어. 지금도 행복해.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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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김민경 과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신부님 네. 제가 오늘 주제를 보고 네. 국민연금 네네. 이랬거든요. 그게 알 듯 모를 듯 생명 이야기인 듯 아닌 듯 한데 네네. 아직 우리 그 네. 발레리아가 네네. 젊어서 이 실감이 되진 않겠지만 네네네. 예, 오늘 우리가 다룰 연금이라는 주제야말로 이 생명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특히 그 건강한 노년, 안정된 황혼을 위해서 뭐 절대값이다 또는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성인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 연금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잘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금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뜰 때마다 여러 가지 그런 구설도 있는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네.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김민희 과장님 어떠세요? 제 네. 소개가 좀 어떤 느낌이 네, 드십니까? 신부님 말씀이 굉장히 적확하게 가슴에 딱 와닿아 네. 버리네요. 좋습니다. 설왕설래. 네, 여러 아, 그리고 이제 네. 김민경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그 토크 콘서트 4U가 네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네. 또 보건복지부 이제 후원으로 제작되는 네. 그런 방송인데 네, 네. 연금공단이 네. 보건복지부 소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네네. 드려서 네. 네, 후원에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네,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황혼의 건강하고 그 안전한 삶을 위한 또 안전한 다리가 연금이라고 했는데 네, 네. 우리 그 유정 씨 발레리아는 네네. 유심히 들어야 돼요. 이 그렇죠, 젊은 그렇죠. 네, 네. 나이에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인지. 네. 유정 씨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 네, 가입되어 있고 네. 어느 날 통지서가 날라온 네. 경험을 했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보니까 일정 소득이 지나고 일정 나이가 지나면은 자동 가입이 되는 네. 거라고. 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네네.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 서울대교구도 하나의 저의 직장으로서 뭐 알아서 이렇게 연금이 나가는 네, 걸 네, 알고 있는데 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네네. 제기하는 질문이 내가 낸 만큼 네. 노후의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음. 또 뭐 국민연금이 몇 년도가 되면 고갈된다 이런 네네. 기사도 가끔 뜨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아까 발레리아 선생님께서 연세가 젊은데도 신부님께서 이제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인생에 사실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근로소득자로서 활동을 해서 뭐 신체적인 건강이 허락하기 때문에 네. 근로소득을 우리가 이제 뭐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근로소득이라는 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인 정년이라고도 저희가 표현하는데 50대 한 중후반서부터는 사회적으로 사실은 뭐 같은 직장을 다닌다라고 해도 뭐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득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고요. 줄어들고 내지는 단절되는 구간을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네. 연금이라는 부분의 어떤 제도적인 특성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뭐 전 세계에 사실 우리 국민연금 제도 같은 이런 제도를 운용하는 곳이 외람된 질문인데 한 몇 개국 정도 외국의 될까요? 네네.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뭐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네. 이제 선진국이니까. 북유럽 쪽은 다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적어도 OECD 국가들은 하고 있지 분위별로 이렇게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거의 이런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한 170여 개국 이상 네. 저희가 그럼 뭐 되고 거의 있어요. 웬만한 나라는 다 하는 그런 거네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이제 네. 트렌드적으로도 보더라도 네. 알맞춤한 제도이고요. 사실 이제 기금이 뭐 신부님 말씀처럼 뭐 고갈된다, 소진된다 이런 염려와 우려는 사실 예전서부터 있어 왔고요. 고갈된다, 소진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의 어떤 법상 국민연금 법이라고 해서 법이 또 제정되어서 설립되어서 저희가 공단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갈이 된다, 그 기금이 소진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수익성이나 뒷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어떤 뭐 일정 혜택을 많이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네, 내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네. 그 부분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진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방식 자체가요. 이제 재정 재계산을 좀 통해서 기존의 수점 적립 방식에서 어떤 납부 방식으로 변화하더라도 기금의 어떤 고갈과는 내지는 소진과는 상관없이 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좀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네네. 우리가 뭐 월급 받던 뭐 네. 어쨌든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 내는 거고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수입이 없을 때 네네. 그동안에 이제 모아놓은 걸로 우리한테 네네. 이제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좋은 말씀 생활비 네.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노후에는 생활비만 필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의료비나 어떤 비상자금도 뭐, 예.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죠. 필요한 생활비가 가장 비용들을 다 중요한 하는 부분이죠. 건데 네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니까 네네. 젊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기금을 모으는 건데 네네.
이제 쓸 사람들이 많아지고 노인 그렇죠. 인구는 네. 젊은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고갈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공적연금이잖아요. 네. 근데 공적연금에 국민연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사립학교 선생님들, 네, 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네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이미 기금이 고갈되었거나 하기 때문에 방식은 바꿔졌을 뿐 아, 계속적으로 뭐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제적으로 네. 좀 튼튼하고 제도 운영도 잘하고 네네.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네. 된다. 그런 걱정은 조금 하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방식 자체가 좀 바뀌는 만약에 문제가 부분이 있어요. 있다면 또 네네. 지혜를 모아서 네. 그것이 고갈되지 않게 좀 합리적으로 네, 운영될 네. 수 있도록 또 네.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납부 대상이나 네, 네.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러게요. 가장 이제 네네. 기본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이제 국민이나 그러시더라면 일단 의무가입이시기 때문에 네네. 아까 발레리아 선생님께서도 매우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어떤 청구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서류를 네.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간혹 이제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설왕설래나 좀 안 좋은 어떤 네.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좀 미리 말씀드려주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매년 이제 저희 지급 통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지급 통계에 좀 따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수명이 기대 여명이 좀 길어요. 네. 통계청 기준으로 한 83.3세 네. 정도. 요즘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는데 평균 네. 아주 이제 어, 아주 평균적인 값인데도 그만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금이란 거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저희 이제 작년에 지급 통계를 말씀드리면 수급자가 전체 한 531만 명 정도 네, 이렇게 531만 받으시는 분들이 명. 그렇게 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90여만 원 이상의 어떤 수령은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네. 사실 평균적으로.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가입 기간이 저희가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120개월 이상 이제 납입하시게 되면 아주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수령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120개월. 기준은 채우신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나이가 뒤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65세가 네네. 넘으셔야지 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60세부터 탈수가 네. 있었는데 이제 그 연령이 조금씩 늦춰지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195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60세이시고요. 53년에서 뭐 이렇게 4년씩 이렇게 제가 65년생인데 네네. 64세인가 그때 탈수는 걸로 네네 되어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64세이시거든요. 네네. 65년생이시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쪼개서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네. 있죠. 네. 그러면은 그 납입 그 금액을 네네. 어느 일정한 기준을 네. 갖고 정해주는 건가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민연금 법상의 의무가입이라고 제가 표현했으니까 네네네. 이제 네. 크게 이제 양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직장에 네.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장 가입자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뭐 저희 이제 내부 이야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그냥 나는 자영업으로 프리랜서로 내지는 혼자서 뭐 어떤 가게를 하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사업 소득 있으신 분으로 따로 이렇게 가입이 이렇게 약간 좀 달라요. 좀 네. 다른 부분인데 그렇게 계시다가 만약에 이제 나는 커피 가게를 했는데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직원이 한 분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직원하고 같이 이제 직장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가입자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네, 이렇게 변해서 분류가- 가시도록 그렇죠. 네. 분류는 변할 뿐이고 사실은 이제 납입 이력이나 기존의 납부 이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홍길동이시다, 네네. 홍길동 사장님이시다. 그러면 개인의 이력이 다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다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전업주부이신데 소득이 없으시니까 네. 굳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신데 요즘에 이제 가성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한 것 대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가 예를 들어 뭐 65세에 계시를 하더라도
종신연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장수하면 할수록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적으로 수익률이 아주 뭐 좋다라고 좋다. 생각하고 이렇게 임의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렇게 크게 한 세 분류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네네. 과연 그러면은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그렇죠. 가성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매달 뭐 네네. 얼마를 낼 경우에 65세부터 얼마쯤 네네. 탈까 이런 거를 네네. 좀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저희가 있을까요? 이제 샘플 네. 제가 이제 컨닝페이퍼를 살짝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1월부터 해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에 나는 100만 원 받는 근로계약 그 소득자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험료가 9%거든요. 그래서 9% 같으면은 100만 원에 9만 원인데 네. 9만 원에 사실은 이제 반반 부담이에요. 사용주가 반, 그 다음에 본인 근로자가 반 이런 네. 식이거든요. 그래서 4.5%, 4.5%. 근데 이제 합산해서 9%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말씀드리면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년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 2022년 1년 1월부터 네. 신규 가입 기준으로는 매달 18만 3,180원. 그 다음에 이제 20년이신 경우에는 36만 160원.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을 채웠다. 사실 20년 이상 납입하시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네, 더 기간이 오랫동안 중요해요. 부었기 왜냐하면은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취지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확실하게 10년보다는 20년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20년 이상 또 하시는 거가 기간이 그래서 길수록 빨리 젊었을 때부터 붙는 게 더 유리하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젊었을 때부터 네. 더 기간이- 오래오래. 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왜 아인슈타인이 뭐 복리는 뭐 제8대 불가사의다 뭐 이렇게 네. 표현했던 네. 것처럼 거의 이제 사실 이 드라마틱한 효과가 한 20년 정도는 흘러가줘야지 네.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20년이라는 거가 일단은 국민연금공단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취지로 보게 되면 100만 원 기준 아까 20년에 36만 160원이었고 그다음에 30년 정도 이렇게 납입하시게 되면 53만 7,150원. 타는 금액이요? 네네 받으시는 네. 그러니까 게시되는 금액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이제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취지에 맞게 그런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물가 상승률에 또 이렇게 연동해서 매년 급여도 받으시는 급여도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긴 게 유리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기준 했었을 때 30년이면 제가 아까 53만 7천 네. 네. 친구들 좋아하는 네. 네. 53만 7천 그러니까 한 달에 9만 원 내고 50 네. 몇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많은 이익. 네네. 근데 이제 그게 100만 원에 30년 기준이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금액 전체 납입 보험료는 같은데 예를 들면 가령 300만 원에 10년이면 전체 납입 보험료 똑같잖아요. 네. 네, 똑같은데 300만 원에 10년이라고 치게 되면은 이때는 28만 6,680원. 네. 아. 10년이라는 기간이 액션 굉장히 비슷 해도 짧죠. 짧기 네, 때문에. 네, 전체 보험료는 납입 보험료는 똑같을지라도 아무래도 이제 복리라고 제가 아까 뭐 사실은 네. 아인슈타인도 그 부분은 네네.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죠. 있고 네네. 그걸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그렇- 그걸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고. 계산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명시적으로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9%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영업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죠. 프리랜서 계신 분들도 맞습니다. 많이. 네, 다.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잘. 스스로도. 네. 네. 여러 가지 부분이 네. 다르죠. 네, 좋습니다. 그 네네. 국민연금이 지금 네. 총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을 뭐 어디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또, 네. 또 늘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운영을 네. 하는데 네네네. 요즘 뭐 주식 값도 올랐다 그러기도 하고 주식도 투자하죠. 주식 투자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신부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 설립 연도가 언제쯤 될까요? 설립 연도 90년대? 1988년도부터 네. 저희가 이제 설립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이제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규모 자체가 919조. 네. 오. 뭐 상상도 네. 할 수 없는 엄청난 상상할 수 돈인데. 없는 그런 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평균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6.27% 정도. 거기에다가 6.2% 네네. 수익이 난다고요? 네네, 6.27.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사실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네.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외부 공시되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연평균 누적 수익률을 저희가 이제 작년 이제 올해까지 쭉 봤었을 때 6.27%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어떤 펀드 매니저, 사금융권의 펀드 매니저님들의 뭐 탁월하신 분이 아닌 다음에는 네. 상당히 이 정도 수익률이면 정말 나쁘지 않은 네. 훌륭한 수익률이라고 엄지척까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919조 원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립금, 그러니까 네. 누적된 어떤 그 수익금 구조도, 그러니까 수익으로 누적된 애들이에요. 네. 이거도 한 511조. 와, 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900조가 넘는 돈이 모여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네. 몇 퍼센트 이렇게 해도 엄청난 그러니까요. 또 네네. 수익이 또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달달이 한 달씩 이렇게 정산되는 네네.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저희는 사실 10년, 20년, 30년, 뭐 50년, 100년 네. 장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어떤 위험을 굉장히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만은 1999년도에도 이제 기금 운용 네. 본부를 따로 설립을 해서 네. 전문 운용 인력들이 네. 체계적이고도 어떤 꼼꼼한 관리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노후 생활을 담보로 하고 있고요. 신부님이 아까 이제 주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식이란 거가 이제 자본주의에 있어서 주식이란 거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는 있는 수단이긴 한데 사실 인플레만 있는 게 아니고 디플레 상황이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지금 여러 가지 네. 부분들이 네. 말씀이 이제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식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과 그다음에 대체 투자도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포지션을 저희야 좀 뭐 자세한 건 다르게 해서. 모르지만 네네. 그래도 뭐 그런데 전문가들이 알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금액을 좀 불리기 위해서 네네. 애를 쓰신다는 거는 저희들이 또 네네. 믿고 고갈되진 않겠다 안심할 수.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민연금을 한 달에 이제 9만 원 납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내가 더 많이 타기 위해서 이 금액을 늘리고 싶다. 네, 늘리시는 그 방법이 가능한가요? 늘리신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제 제가 처음에 국민연금 법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직장에 다니시느냐 아니면 개인 사업 하시느냐 네. 이 부분을 네. 제가 굳이 잘랐던 이유가 사실은 직장에 다니시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늘리시기는 못하죠. 내 왜냐하면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9%에 네. 사실은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나 혼자서 내는 9%가 아니라 4.5%는 이제 사장님 사용주가 네, 그다음에 네. 주어야 다 되는 그게 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네. 바꾸기는 어렵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이미 가입자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기준 소득 월액이 많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은 가능은 하지만 524만 원이라고 제가 네. 이제 올해 7월 1일서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그 기준 소득의 맥시멈이 524만 원으로 네.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그 이상 아무리 많이 그렇죠. 벌어도 내가 더 600이다, 많이 뭐, 낼 수는 없다. 뭐 700이다, 네. 뭐 1000이다. 상한선이. 그렇죠. 그렇게 딱 상한선으로 보시면 되실 것 네. 같아요. 네네. 자, 아까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60세 미만까지 낼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59세까지, 그렇죠. 18세부터 네. 59세까지. 네네. 그리고 이제 수급은 지금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네, 있지만 네, 네. 앞으로 이제 65세가 65세. 돼야만 살 수 있다. 그 신부님 좋은 저는, 말씀하셔 네. 주셨는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신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직장 가입하신 분들,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임의로 들어오시는 분들 네. 외에도 본인이 이제 만 60세 미만이라고 저희가 당연히 적용하는 그 구간에 네네. 지났는데 120개월을 못 채웠다라고 네.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뭐 119개월을 채웠다, 110개월을 채웠다. 본인이 그러면 60세 넘어서 나는 더 납입하고 싶어요라고 네. 말씀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계속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입이 더 가능하시죠. 그래서 120개월을 채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20개월을 채우시지 않고 저희가 이제 법상 정해져 있는 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118개월까지 채웠는데 2달이 모자라서 그러니까요. 연금을 못 받게 되면 너무나 네. 안타깝죠. 물론 이제 118개월치 플러스 이자는 나가겠지만
사실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아서 노후의 연금, 노후의 어떤 생활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본인이 60세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죠. 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네네. 건강보험료는 내면서 네네. 또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 하던데 네네. 체납을 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네. 다달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네. 그래서 네. 그 체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저희 이제 공단의 보험료는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은 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좀 염려되셔서 어떤 다른 어떤 납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가 1577에 1000번이거든요. 네. 네, 1000번에 전화를 하셔서 또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 일단 맞고요. 네. 그다음에 질문자님 말씀처럼 코로나처럼 어떤 특수한 네. 이제 사실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한시적으로 2021년 1월서부터 이제 거의 3개월씩 이렇게 연장을 하다가 납부 예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납부 예외라고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보험 회사에 예를 들어 보험을 내가 그냥 뭐 건강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럼 한 달, 두 달 미납하면 석 달째 이제 해지되잖아요. 그런 거랑은 다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뭐 그런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내가 뭐 미납을 하게 될 것 같다 내지는 조금 예전보다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납부 예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납부 예외.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나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납부 예외가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한시적으로 일단은 2021년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기간으로 납부 예외를 저희가 잡아드리게 되면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그 기간이 사실은 이제 납부 예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어려웠을 뿐이지 언젠가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형편이란 게 상황이란 게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납부 예외 하셨던 부분을 추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추납. 그래, 그런 추납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추납 제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렇게 소득이 달라지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비해서 소득 자체가 한 20% 이상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상담을 통하셔가지고 기준 소득 월액을 또 변경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험료가 좀 그렇게 되면 조금 낮아지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국번 없이 1355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번 없이? 1355번. 1355번. 콜센터. 자주 전화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했지만 조금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미납하셔서 그냥 연체금을 조금 가산 받으셔서 내시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라고 해서 그 납부하는 보험료를 걷어들이는 네. 업무를 한꺼번에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뭐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보험료도 한꺼번에 같이 일괄 네. 징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라는 업무를 거기서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떤 안에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돈만 걷어 가잖아. 네. 돈만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납부 예외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을 잠시 멈춤해 두셔서 연체가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긴데, 여기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해결책이 있는데 뭐 연체를 하셨다거나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징수 처분의 어떤 절차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금 형편이 어렵다 내지는 휴업이 필요하다 폐업을 좀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차라리 아까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주셔서 납부에 네. 하셨다가 추후 납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추후에 다시 납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기간이 살아나잖아요. 네. 기간을 살리셔서 그렇게 뭐 120개월을 채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120개월은 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그 55세다. 네. 그럼 60세까지는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네네. 10년을 부어야 되는데 네네. 그때 시작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아니요, 시작 가능하시죠. 어떤 분이 만 55세인데 본인이 판단했었을 때 국민연금, 사실 아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시기 네네. 때문에 네. 그 60세 미만이신 분이 기존에 납부 이력이 없더라고 해도 가입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55세면은 5년치는 60세 이전에 채우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60세 넘으셔서 또 5년치 채우셔서 채우면 그 대신,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120개월을 채우시고 채우면. 난 뒤에 연금을 받아 받을 가실 수 있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개시일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이나 그다음에 너무 다르니까. 네, 이력들이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거 외에도 있는 부분, 예전에 이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저희 이제 뭐 실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사실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1,355원을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맞아요. 135 왜냐하면 전화번호. 예전에 납부 이력을 그렇죠, 보고 저희가 그렇죠. 상담이 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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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궁금한 게 네. 되게 이제 여성들 중에는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네네네. 국민연금 하기 때문에 네네. 여성들 중에는 가입자가 훨씬 남성들보다 적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편의 연금을 그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네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국민연금에서 나가는 연금의 종류는 이제 전체 한 3가지 정도로 네.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노령연금, 그 다음에 뭐 장애연금, 유족연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직장생활 하시고 이제 예를 들면 사모님들은 댁에서 이제 전업주부이셨다가 남편분이 사망하신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유족연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조금 차이는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다 그러면 40%,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미만에도 돌아가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가입 중에 그렇죠. 질병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에 40%, 10년이 넘어지게 되면 50%, 그다음에 20년 이상이신 경우에는 이제 60% 이런 네. 식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족연금이라는 부분이 그렇군요. 발생이 되죠. 배우자에게도. 그렇다면 자녀에게는 그 유족연금이 또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법상의 어떤 자녀는 네. 만 25세 미만의 자녀이신 경우,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장애 등급이 있으시게 되면 네. 장애 1, 2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령 요건이 좀 소멸을 하는데요. 장애 1, 2급 해당되시는 분들 네네. 내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만 25세 미만의 자녀분이시면은 뭐 그러니까 승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죠. 네, 25세 미만. 네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면 노령연금도 있고 아까 유족연금도 네네. 있고 장애연금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이 이제 각자 사회생활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맞벌이들 하시니까 네네. 각자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A라고 하는 분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네. B라고 하시는 분은 중복 급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급여가 2가지 생기는 거죠. 네. 국민연금 같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네네. 가입자라고 해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연금이 생기고요. 네. 남편이 일단 사망했으니까 본인이 120개월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의 네. 노령연금, 그러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이 돼서. 그렇죠. 내부 명칭은 노령연금인 네. 거죠. 네. 그 노령연금이 이제 2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이 2개가 생겼을 때에 이제가 다 주는 건 아니고 조정을 하는군요. 약간 네. 그런 부분에 조정이 네네. 있는데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하는가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급여가 다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노령연금을 선택하시든지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든지 이제 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노령연금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럼 노령연금 선택하시는 거 플러스 유족연금의 30%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 네. 비율을 적용을 하는. 네. 네, 과장님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 사실 복잡한데 네. 그래서 네. 잘 얘기를 죄송해요, 해주셨는데 복잡하게. 네. 뭐 우리가 뭐 자세한 거는 또 우리가 상담도 하고 우리가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연금을 대하는 우리 국민의 자세,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저희 부탁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이제 신부님이나 발리라 선생님 처음에 말씀에 이제 기금 고갈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네, 않을까. 안심이 되고 국민연금 있습니다. 법상에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던 별도의 어떤 전문 운용 기관이 네. 기금 운용 본부에서 운용을 하면서
사실 이제 수익성만을 막 그렇게 추구하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수익성과 안정성과 그다음에 공공성을 함께 보면서 네. 국민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게끔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네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보장은 국민연금으로 일단은 첫 단추는 한번 깨워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톡 콘서트 포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정된 노후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각자가 사는 삶의 모양새가 다 다르니 나에 맞게 상담을 하시면서 잘 국민연금을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세한 도움을 주신 국민연금공단 김민규 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